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송쌤의 오부상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리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진짜 성의 없는 문제죠. 네, 성의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다는 거. 근데 우리가 또 성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워하죠. 이 정도 점수는 그냥 없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상심리사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참 출제를 성의 없게 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양가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막 내도 되나? 뭐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임상심리사 시험 이렇게 쉽게 해놓고, 그 다음에 뽑고 난 다음에 못 믿게 써서 이제 이 임상심리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임상심리사 2급이나 1급이 내놓는 결과치를 못 믿게 써서 니네가 하는 지능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날로 먹는 예,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또 합격할 때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일단 보고 그거는 이제 또 생각 있는 다른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리 검사는 뭐겠어요? 그냥 컴퓨터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디서 많이 하죠? 학교에서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 같은 거, 그런 거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모바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냥 모바일로 해서 URL 주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리검사죠. 자, 그럼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이 돼요. 엄청. 시간 절약. 전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뭐 검사자를 만나러 가기를 해요. 센터를 찾아를 가기를 해요.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간편하고 신속하다. 그 다음에 원거리가 가능하다. 원거리 검사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더 이게 뭐라 그럴까, 활성화가 됐다고 하나? 원래 MMPI, TCI가 원거리 검사가 안 됐어요. 그 종이에다만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검사를 못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풀어줬죠, 마음사랑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URL로 보내면 바로바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걔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리검사라 보기에는 많이 한계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원거리 검사가 가능한 거죠. 센터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개인 간과 개인 내 비교가 모두 가능. 이거는 그냥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가 객관적 검사가 아닐 리가 있겠어요? 주검자한테 어떤 특수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검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기계 대 인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객관적 검사일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개인 내 비교가 모두 가능한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에서 오는 장점인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내용의 표준화, 체계화로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음, 방지할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을, 네, 조금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단점.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감자의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음, 오히려. 그래서 얘가 그냥 오늘은 일로 다 찍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는 애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애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게 되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건 옛날이나 그랬지. 뭐 잘못된 프로그래밍, 오류 발생. 아니면 자료다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거는 한번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예, 박사 연구하면서 자료를 넣었는데 세상에 그 사이트가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그날 입력했던 게 싹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리 검사였어요. 그래서 URL을 제가 쏘고 그 친구가 답을 한 건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 서버가 상당히 불안정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도구를 써야만 했는 상황이어서 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박사 논문을 찾아보세요. 근데 아무튼
세상에 다 날아갔죠, 자료가.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URL을 해갖고 그 친구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죠. 하겠어요, 여러분? 죽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그 사이트의 어떤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 이건 진짜 실제 경험담입니다. 네. 사장님하고도 엄청 싸웠어요, 제가 그때. 그때 자기가 다시 해주겠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자료를 못 쓰고 버렸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검사 소요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검 태도에, 태도에, 아이고, 아이고, 수검 태도에 대한 정보가 없죠. 얘가 어떤, 뭐,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햄버거를 먹으면서 했는지, 누워서 했는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리검사 방법의 장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이 쓰니까 학교에서 이제 검사받은 거 갖고 저희한테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하시는 시간으로 하시면 좋겠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